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국내에 대한 투자 전략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과장님하고 첫 번째 연결고리 볼 텐데요. 주제 보여주시죠. 네, 공포지수를 갖고 오셨군요. 24%나 크게 올랐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 놀랬다라는 거고 주식 비중 줄이기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나 봅니다. 좀 자세히 보죠. 이 내용 안에 사실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사실 어제 보게 되면 이슈적인 측면만 놓고 보게 되면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고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공포 심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일단 주식을 매도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약간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너무 불확실성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많긴 하죠.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안전하게. 매도를 해두고 여유를 조금 가져보자. 라는 관측에서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에 따라서 물론 이유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갖다 수는 붙일 건 있기는 많죠.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나스닥을 보게 되면 4%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네.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중소형 쪽이죠. 빅테크, 그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작은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는 것을 전반적이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업종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했다는 네, 것은 그렇죠. 그만큼 매도가 그냥 하루 동안 매도로서만 거의 대응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전망치 관련돼서 GDP 성장률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네. 이 CNBC에서 9개의 IB들이 중국의 2022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4.5%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네. 중국 나라에서 목표 성장률이 한 5%가 넘는 부분을 있는데 그 부분을 크게 하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렇군요. 이 노무라 증권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내 공급 체인 차질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게 됐고 네. 이것은 결국은 소비 심리를 안 좋게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결국 봉쇄가 문제군요. 결국 중국 봉쇄가 지금 시장의 가뜩이나 많은 부분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이 공급 체인을 더욱더 불확실성을 높여지게 되는 이런 약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쪽의 변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나머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제 GE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컨센서스를 EPS에서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게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경영진의 코멘트를 보게 되는데 네네. 이 1분기 실적이 1월 제시한 실적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 공급망 차질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결국은 이 당시 이 가이던스 하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즉 공급망 체인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기업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크로 악재군요. 매크로 악재가 기업 실적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군요. 예. 부분이 네네. 일단 좋지 못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고요. UPS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잘 됐음에도 나왔네요. 불구하고 예. 결국 3% 넘는 하락이 나오는데 역시나 경영진의 커멘트를 보게 되면은 이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물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저는 그 다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 엔데믹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점점 줄게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 특수가 좀 사라진다 네, 이겁니까? 이 코로나 네. 특수에 있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이 이제는 결국은 성장률 둔화로 작용을 그렇군요.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군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코로나 수혜주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예 정말 IT의 뭐 플랫폼 관련된 네, 종목들 혹은 아니면 백신 관련된 종목들만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시겠지만 예. 생각보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수익이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는 IT 전자 관련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자제품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 지금은 부메랑이 되면서 이 우려감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엔데믹의 영향이군요. 예, 엔데믹에 예. 대한 영향도 많은 부분 키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2%. 네, 12% 예, 하락을 많이 하게 밀렸어요. 됐는데 예. 두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됐어요. 음. 첫 번째로는 이제 키맨 리스크였었는데 키맨이면은 저기 머스크 CEO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이 머스크가 원래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사실 예. 엄청 많은데 맞아요.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과연 이 많은 일을 잘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테슬라 경영 관련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추가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밀리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을 제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우려감이었었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 인수대금을 네.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인수대금이 440억 불이었는데 210억 불은 개인 자금으로 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을. 네. 예.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대규모의 지분 매각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아, 갖고 있던 테슬라 주식 팔아야죠. 네. 라는 이제 이유가 논리군요. 나왔던 부분이 네,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담보를 이제 맡기면서 대출을 하게 되잖아요. 주식담보대출인가 보죠. 일부에서는 이제 이 마진콜에 대해서 네네. 500불까지 테슬라가 내려가게 되면 마진콜에 위협이 있다. 아,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서까지 나왔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제 테슬라를 큰 폭으로 누르게 했었고 그렇군요. 그것이 결국 나스닥을 큰 폭으로 더욱더 눌렀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포항 관련돼서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했잖아요. 예, 예. 그 이전에 사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경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 관련된 종목들이 적게가 마이너스 3%가 빠졌고요. 적은 게.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5% 넘게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다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여기도 4% 심각해요. 정도 이제 네.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방위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시장이었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충격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관련해서 종목들의 그런 흐름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주로 볼까요? 종목보다는 너무 많죠. 일단은 네. 오늘은 일단 시장의 흐름이 가장 오전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예. 네. 일단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4% 정도로 종료가 됐는데 이 나스닥 시간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7에서 8% 정도로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외국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선물에서 이 매도 물량을 매수로서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느냐 아, 이게 환매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나마 있고요. 막을 수 있는 재료군요. 네, 이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더욱더 유발시키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이 부분을 오늘 오전장에서는 가장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물 시장을 좀 보면서 시장의 이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린 가운데 이 빅테크의 실적 슈퍼위크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시간 외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구글 실적 발표했고요. 시간 내에서 4% 넘게 빠집니다. 안 좋았군요. 예, 일단 모든 걸 여기서 네.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 이렇게 큰 종목.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비슷한 부합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EPS가 조금 하회를 했어요. 아, 가장 크게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예상 외의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버가 좀 부진했나 봐요. 네, 유튜브가 경제가 재개되는 아까 말씀드린 네, 팬데믹 이 종료의 영향, 아, 그것도 엔데믹이에요.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틱톡이 계속적으로 경쟁 업체로서 점유율을 많이 올려가고 있다라고 그게 하고 중국 있어요. 기업이죠, 그게? 네, 예. 18세에서 24세 쪽은 틱톡으로의 이제 전환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있군요.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49%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이번에 실적은 15%가 늘었습니다. 아, 그래. 그만큼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75억 불 정도가 이제 이 유튜브에서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얼마 했었었는데 나왔어요? 68억 불 나오게 되면서 저조했네요.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하게 됐고 네. 거기가 이제 시간 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구글에서는 700억 불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시간에서 0.3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애매합니다. 잘 나온 겁니까, 실적이? 그냥 부합 정도 부합 했다라고 정도다? 보시면 될 것 아, 같고요. 네네. 매출액이 소폭 상회를 하게 되고 EPS도 소폭 상회를 했고요. 클라우드 부분에서 조금 성장을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주른가 그거죠? 네. 클라우드 부분이 네. 26%가 이제 이 성장을 했습니다. 힘 준 만큼 잘 나온 겁니다. 뭐 그만큼 네. 클라우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 먹거리로서 많은 부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비자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뭐 워낙 이제 빅테크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도 바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오늘 그냥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어요. IT 관련된 빅 진짜 기업들이 슈퍼 있는데 위크입니다. 예. 이 SK 하이닉스가 아마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네. 당연히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좋게 나왔으니까 실적대로 안 가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좋게 나오기는 하기는 할 텐데 네. 그래도 실적 좋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군요. 하단 지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료군요. 사실상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2분기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셨으면 앞으로.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전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거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되게 되면 그래도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더욱더 확실히 이미 잘 나온 기업들에 대한 예. 수급이 좀 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현기차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급에 대한 쏠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중심에 실적이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